안녕하세요.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앤서니 브라운 그림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은 우리에게 알려진 그림책이 너무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회로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게 되네요. 오늘은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중에 가족을 소재로 하고 있는 그런 그림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엄마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라고 하는 그림책 이 두 권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제일 먼저 우리 엄마라고 하는 그림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책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여러 가지 잘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우리 엄마는 이것도 잘해요, 이것도 잘해요, 이것도 잘해요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엄마는 마법의 정원사, 무엇이든 잘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꽃도 잘하게 하고 사랑도 잘하게 하네요. 엄마 옷에 있는 꽃들도 다 이렇게 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착한 요정, 내가 슬플 때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죠. 와, 엄마는 진짜 마법사네요. 예, 그 다음에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아기 고양이처럼 부드럽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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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우리 엄마, 코뿔소처럼 튼튼하대요. 그러니까 아기 고양이처럼 부드럽고 코뿔소처럼 튼튼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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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우리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옆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 마릴린 monroe가 나오죠. 예, 어쩌면 영화 배우가 될 수도 있었을 거고 사장이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되었죠. 이 해석이 되게 그 마음 짠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엄마는 원래부터 엄마야 라고 생각하는데, 엄마도 사실 꿈도 많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도 영화배우도 되고 싶고 사장도 되고 싶고 이렇게 됐지만, 하지만 엄마는 나의 엄마가 되는 걸로 결정을 했다, 그런 이야기네요. 예, 하지만 우리 엄마가 되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도 나를 사랑한답니다.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안아주고 끝을 맺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엄마였습니다. 그럼 아빠는 어떨까요? 예, 우리 아빠 최고. 여기 표지를 보면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 좀 다르죠. 엄마는 이렇게 화려한 꽃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고요. 아빠는 이렇게 체크 무늬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꽃 모양은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꽃 모양 소파들. 그래서 안에가 이렇게 꽃 모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우리 아빠는 여기 이렇게 체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야 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아빠는 최고야. 우리 아빠는 무서워하는 게 하나도 없다. 커다랗고 험상궂은 늑대도 안 무서워한다. 우리 아빠는 달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고 빨랫줄 위로 걸어 다닐 수도 있다. 물론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아빠는 거인들이랑 레슬링도 할 수 있고 운동회 날 다른 아빠들이랑 달리기 시합을 해도 문제없이 이긴다. 우리 아빠는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에게 아빠는 정말 슈퍼맨 같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아빠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나는 아빠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하니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빠를 사랑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엄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장면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너무 따뜻하고 훈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엄마, 그 다음에 우리 아빠가 최고야 였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이런데 또 형은 어떨까요? 이거는 진짜 앤서니 브라운이 형을 보고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멋진 형이에요. 예, 형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형 마이클에게 보내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진짜 마이클 형이 그림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네요. 예. 우리 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형은 정말 너무 멋져요. 그냥 생긴 새만 멋진 게 아니라 우리 형은 진짜 뭐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스웨터에 셔츠에 청바지에 샌들까지 멋지네요. 예. 동생은 형이 정말 모두 다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형은 뛰어난 높이뛰기 선수래요. 와, 멋진 점프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밑에 이제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을 점프를 하고요. 멋진 등반을 합니다. 여기 멋진 킹콩이 있어요. 그냥 킹콩도 그냥 킹콩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한 등반가기 때문에 이렇게 킹콩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형은 또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형은 너무 대단한 스케이트보드 선수이고 멋진 모두 다 멋져요. 멋진 스케이트보드, 멋진 무릎보호대, 멋진 헬멧, 거기다 멋진 반바지. 알통도 무지 커요. 와, 옆에 호랑이가 깜짝 놀라네요. 그리고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을 보면은 뭐 풍선도 정말 크게 불어요. 그래가지고 풍선이 진짜 방 안 가득 차게 이렇게 부네요. 그리고 그러면서 형이 잘하는 거 뭐 용감하게 맞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처럼 근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형의 멋진 모습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형은 정말 멋져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멋진 마이크로 노래를 부릅니다. 진짜 뾰족뾰족한 머리가 멋지네요. 우리 형은 열정적인 록 가수에다 멋진 셔츠, 멋진 정장을 입은 최고의 춤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 그래서 형은 또 이렇게 자기보다 훨씬 큰 그런 아이에게도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요. 그래서 우리 형은 불량배한테 용감히 맞서고 괴물 등에 올라타기도 해요. 와, 이 정도 되면 형은 거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네요. 진짜 멋진 형이네요. 형이 하는 거는 뭐든 다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머리 삐죽삐죽 나온 것까지도 멋져 보이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앤서니 브라운의 어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멋진 형이 있고 이 옆에 나도 정말 멋져요. 그러면서 멋진 머리카락, 멋진 셔츠, 형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죠. 청바지도 그렇고 샌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형한테 뭘 사주면 나도 형처럼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형을 소개하는 멋진 형을 소개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 아빠, 형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 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멋진 아빠와 멋진 엄마와 멋진 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족은 멋진 사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바쁜 아빠도 있습니다. 이 고릴라에서는 아이와 함께 동물원 가는 것도 힘든 그런 바쁜 아빠가 나옵니다. 이 고릴라의 등장인물 그 주인공은 한나라고 하는 고릴라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는 고릴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고릴라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물원에 가고 싶었지만 아빠는 너무 바쁘셔서 동물원에 같이 갈 수가 없었나 봐요. 아빠는 한나가 학교에 가기도 전에 출근을 해요. 퇴근해서도 일만 하세요. 이렇게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계시네요. 한나가 뒤에서 있는데 한나가 말을 걸려고 하면 아빠는 나중에 지금 아빠가 바빠 내일 얘기하자 하고 말하고 내일 또 얘기하면 또 내일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 다음날에도 아빠는 너무 바빴어. 아빠는 지금은 안 돼. 토요일날 어때? 하곤 했지. 하지만 주말이 되죠. 아빠는 너무 지쳤어. 아빠와 한나는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었어. 예,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있는 밝은 곳은 이렇게 나비도 있고 이렇게 화려한데 이 어두운 곳은 되게 그 박쥐나 이런 늑대나 이렇게 조금 음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내일은 한나 생일이에요. 한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자러 갔어요. 아빠한테 고릴라 한 마리 가지고 싶다고 했거든요. 한밤중에 한나는 잠에서 깨어났더니 글쎄 침대 발치에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 속에서
이제 고릴라가 들어있는데 꺼내봤어요. 그랬는데 고릴라는 그냥 자그마한 고릴라 인형일 뿐이었어요. 한나는 진짜 고릴라를 갖고 싶었는데, 그런데 한나의 꿈에 고릴라가 나타나고 그 고릴라가 아빠의 코트를 입고 그 고릴라와 함께 동물원을 구경을 갑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갔는데 생각했던 것과 달리 동물원 안에 있는 그 침팬지들은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한나는 그 고릴라 아빠와 함께 이곳저곳을 그 동물원 이곳저곳을 다니고 그 다음에 아빠와 춤을 추기도 하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떴는데 이렇게 앞에 이렇게 고릴라 인형이 이렇게 있네요. 네. 그동안 고릴라와 함께 그 동물원에 간 것은 꿈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예, 아빠는 어젯밤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내려왔더니 아빠가 이렇게 밝은 색 이 옷을 이렇게 입고 뒤에 이렇게 바나나를 호주머니에 꽂고 있네요. 그 꿈속에서 같이 동물원을 갔던 사람은 고릴라였을까요? 아빠였을까요? 예, 궁금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네요. 그래서 우리 귀염둥이 동물원에 가고 싶지 하면서 아빠와 함께 이렇게 동물원을 가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쁜 아빠의 이야기를 다룬 고릴라라고 하는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동물원에 가겠죠? 그러면 동물원 그 앤서니 브라운이 그런 그린 동물원은 어떨까요? 예, 동물원에 이 한 가족들이 같이 동물원을 가는 이야기가 동물원이라고 하는 그림책. 이 동물원 안을 보면 우리 가족이 나오는데 나, 내 동생, 아빠, 엄마 이렇게 4명이네요. 네, 지난 일요일 우리 가족은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에 갔을 때 어땠을까요? 차가 너무 막히네요. 정말 동물원까지 가는데 한참 걸렸다. 나랑 내 동생 혜리는 너무 지겨웠다. 그래서 티격태격했다. 혜리가 울자 아빠는 나만 꾸짖었다. 억울했다. 아빠는 혜리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만날 나만 나무라진다. 갑자기 아빠가 물었다. 우리가 만난 지옥이 무슨 지옥인 줄 아니? 혜리가 대답했어요. 몰라요. 그러자 아빠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바로 교통지옥이지 하면서 다들 와하하하 웃었다. 나랑 엄마랑 혜리만 빼고 그럼 누구만 웃은 거예요? 아빠만 웃었네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아빠는 썰렁 개그를 잘 하시는 그런 아빠십니다. 드디어 동물원에 도착했다. 아빠는 매표소 아저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아빠는 혜리는 4살이니까 입장료를 반으로 깎아주어야 한다고 우겼다. 사실 혜리는 5살이다. 이런 날강도 같으니라고 아빠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가끔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버스를 탈 때 엄마가 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7살이라고 하고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왜 7살이야 하면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가 제 입을 틀어막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실랑이를 했죠. 지옥에서 벗어나서 또 매표소에서 실랑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동물원 가는데 동물원 안은 그렇게 동물들도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나랑 혜리는 몹시 배가 고팠어요. 나는 초콜릿을 가져온 게 생각나서 오빠에게 물었어요. 초콜릿 먹어도 돼요? 아빠가 대답했어요. 지금은 안 돼. 혜리가 칭얼댔어요. 왜요? 왜냐하면 왜 안 되는데요? 내가 다시 묻자 아빠가 말했어요. 내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아빠는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이 아버지 아까 처음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보면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 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예, 아빠가 좀 강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호랑이를 보고 야옹아 이리 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던가 뭐 펭귄 앞에서 동물원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뭔지 아니 뭐 이런 썰렁한 퀴즈를 낸다던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엄마가 나옵니다. 엄마가 그 동안은 굉장히 엄마 표정은 우울해요. 자, 엄마가 나옵니다. 엄마가 동물원 안에 있는 비비 원숭이를 보았어요. 조금 재미있었다. 비비 원숭이 둘이 싸우자 엄마가 말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구나.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뒤에 아이들 싸우는 모습과 여기 비비 원숭이들이 싸우는 모습 닮지 않으셨나요? 아이들이 맨날 싸우고 그다음 집에서 이렇게 강압적인 남편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해야 된다면 엄마가 표정이 밝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오랑우탄은 웅크린 채 구석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유리문을 탕탕 두드려도 가만히 있었다. 너무 불쌍했다. 예, 이렇게 털도 조금 이거 엉킨 것 같고 보기만 해도 좀 짠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오랑우탄의 얼굴이 나옵니다. 예. 이 모습을 보니까 그 곳에 갇혀있는, 우리에 갇혀있는 그 동물들의 슬픈 눈빛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예. 여기 보시면 앤서니 브라운은 원래 병원에서 그림을 그렸던 그런 뭐 장기라든지 아니면 수술 장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렸던 분이라서 이거 하나하나가 털이 하나하나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슬픈 눈동자가 정말 고릴라를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결국 집으로 돌아오고 집에서 나는 이렇게 동물원에 갇히는 그런 꿈을 꾸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동물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원에서도 엄마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케어해야 되고 남편은 조금 가부장적인 그런 남편에다가 하나도 즐거울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마 표정이 한 번도 웃는 표정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여기 있는 엄마는 계속 우울하면서 그런 어떤 힘듦을 계속 감당해내고 있다면 이 돼지책의 엄마는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는 그런 엄마십니다. 돼지책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책이죠. 돼지책을 이렇게 보시면 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회사에 다니는 피고 씨와 아주 중요한 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엄마 몫입니다. 아무도 엄마를 도와주지 않았고 힘들어하던 엄마는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피고 씨와 아이들은 조금씩 이상하게 변해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해갈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소파 생각나시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입고 있었던 옷의 모양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 소파는 굉장히 그 앤서니 브라운 책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빠와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빠 그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선 있는 모습만 봐도 되게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예. 엄마 빨리 밥 줘요. 아이들은 아주 중요한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마다 외쳤습니다. 어이 아줌마 빨리 밥 줘. 피고씨도 아주 중요한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마다 외쳤습니다. 아주 중요한 학교, 아주 중요한 회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엄마 일은 그러면 되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빠 뒤에 보면 그림자가 지금 돼지처럼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결국 엄마는 이것저것 정말 저녁 할래, 빨래 하랴, 다림질 하랴, 먹을 것은 또 다음날 먹을 걸 또 만들랴, 여기 이것저것 굉장히 바쁘세요. 그런데 아이들과 그 피고 씨는 이렇게 널브러져서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학교 다니고 아주 중요한 회사 다니는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엄마 혼자만 굉장히 바쁘세요. 결국 엄마는 너희들은 다 돼지야 이렇게 편지를 남기고 그 다음에 집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는 피고 씨와 피고 씨 아이들이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뭐 밥도 해야 되고 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피고 씨의 옷이 엉망진창이죠. 얼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옷도 굉장히 더럽죠. 한 달은 안 빨아서 입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 아빠도 아이들도 모두 돼지로 변했네요.
여기 보시면 전화기도 돼지고요. 벽지도 돼지고요. 여기 등에 그려져 있는 것도 돼지입니다. 저 뒤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검은 그림자로 되어 있는 게 늑대가 밖에서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에도 피고 부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고 씨와 사이먼과 패드릭은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집은 돼지 우리처럼 되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끔찍한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이 꽥꽥거렸습니다. 낸들 알겠니? 피고 씨가 꿀꿀댔습니다. 피고 씨와 아이들은 점점 더 심술을 부렸습니다. 여기 그릇들도 보시면은 그 여기 수도꼭지도 돼지 모양입니다. 예. 이렇게 집안이 정말 돼지우리처럼 바뀌고 있군요. 그때 이렇게 그림자가 쫙 이게 비치면서 엄마가 돌아오셨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시고 이 아빠와 아이들은 거의 정말 무릎을 꿇고 제발 돌아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 저녁이 이제 바뀌었죠. 아빠, 엄마, 아빠와 아들들이 이제 저녁을 하거나 아니면 엄마를 도와서 설거지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피고 씨와 아이들은 요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요리는 정말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지만 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다는 재미를 느꼈나 봐요. 엄마 얼굴이 이렇게 뭔가 뭐가 묻어있는 그런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엄마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할 일, 남자가 할 일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남자는 뭐 바깥일을 하고 뭐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는 그랬고 또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엄마도 이제는 자동차를 고치거나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 사라진 그런 집이 되었다라는 게 마지막 페이지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돼지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엄마 아빠 또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이 특별한 손님은 또 다른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 이혼 가정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가족의 형태로 또 이혼해서 또 또 따로 가정을 이렇게 꾸며서 그 사람들의 아이들이 각각 있다면 또 같이 모임으로 해서 또 다른 가족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특별한 손님은 그런 엄마하고 아빠하고 헤어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아빠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새엄마가 생기는 그런 이야기가 특별한 손님입니다. 여기 보시면 엄마가 이제 안 계시고 아빠하고만 같이 있어요. 엄마랑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케이티는 아빠와 단둘이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집은 아주 넓어서 케이티의 방뿐만 아니라 장난감들이 자는 놀이방도 있었습니다. 고양이 얼조차도 자기 방이 있을 정도였죠. 사실 그 방은 커다란 찬장보다 약간 큰 정도였지만 얼은 그 방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녁마다 케이티와 아빠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어요. 그런 다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서로 책을 읽어주었어요.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의로운 윌리엄이었는데 그건 아빠 이름이 바로 윌리엄이기 때문이었죠. 케이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케이티가 그 다음에 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둘이서 같이 행복하게 살았네요. 아침이 되면 뭐 도시락도 아빠가 싸주고 이렇게 둘이서 행복하게 함께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케이트는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엄마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방과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서는 이제 엄마를 보러 가기도 하고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아빠가 집으로 새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아빠가 새 친구를 데려오면서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이름은 션이라고 합니다. 케이티는 아빠하고 둘이서 살았기 때문에 또 다른 가족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조금 같이 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션과 메리 아줌마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같이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괴물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 새엄마 하면은 그 팥쥐 엄마 이렇게 생각하죠. 신데렐라를 괴롭혔던 그런 새엄마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흉측한 모습에 이 팔이 보이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두 가족이 같이 살다 보면 굉장히 좌충우돌하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여기 보면 이제 같이 바닷가로 놀러 왔습니다. 바닷가의 모습입니다. 주말은 더 이상 주말이 아니었어요. 케이티하고 아빠하고 있을 때는 케이티도 행복하게 아빠와 같이 주말을 보냈는데 이제 메리 아줌마하고 션까지 있으니까 메리 아줌마와 션은 케이티와 아빠처럼 가뿐하게 바닷가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갖고 간다던가 조금 다른 생활 패턴이 된 거죠. 메리 아줌마와 션은 집의 절반을 바닷가로 가져가는 것 같았죠.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싸왔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을 거의 다 먹일 수 있을 만큼 음식이 넘쳐났죠. 병에 든 레모네이드와 포도주, 보온병에 든 커피, 수건 4장, 모자, 책, 선텐 오일, 양동이와 삽, 식탁보, 이 정도는 가져가지 않나요? 예. 이게 바닷가 놀러 가려면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케이티는 좀 많다고 생각했나 봐요. 션의 속임수 장난감 2개. 돌아오는 길에 메리 아줌마와 션은 오락실에 들러 오락기계에 동전을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면 늘 메리 아줌마가 다 같이 아이스크림 먹자고 우겼죠. 메리 아줌마는 바닷가에서도 조용히 있지를 않았어요. 아빠랑 제잘제잘 떠들며 깔깔 웃어댔죠. 아빠 저거 보여요? 케이티가 물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듣지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3명은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데 케이티만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요. 아빠한테 그렇게 물어봤지만 아빠는 그 케이티의 말을 듣지 못했네요. 여기 또 보면 과일이 이렇게 3개만 있는 걸 보면 케이티가 조금 겉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같이 또 가족으로 이렇게 서로 되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KT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페이지를 보시면요. 굉장히 그림 자체가 밝습니다. 좋아요. 션과 메리 아줌마네 집에 가요. 이제 션과 메리 아줌마네 집에도 한번 가보게 되었어요. 아빠와 함께 걸어가면서 케이트는 션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준비했다고 자신했어요. 케이트는 그날 아침 장난감 가게에서 아주 특별한 카메라를 샀어요. 그걸로 션의 사진을 찍을 거예요. 자, 웃어요 하고 말한 다음 케이티가 셔터를 누르는 거죠. 그럼 카메라에서 션의 두 눈 사이로 곧장 물줄기가 뿜어져 나가겠죠. 그 순간 션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케이티는 너무나 궁금했답니다. 이것처럼 장난을 잘 치지 않고 장난을 몰랐던 그 케이티가 같이 션과 그 다음에 아주머니와 메리 아주머니와 같이 이렇게 한 가족이 되면서 좀 이렇게 변화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다양한 그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그림들도 굉장히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꽃이 피어 있는 것도 보이고, 예, 여기 보시면 션과 메리 아줌마도 창문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는 두 가족이 조금은 편안하게 잘 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림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그림책 특별한 손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걸 보면 특별한 손님, 새로운 가족이 되기까지 아빠와의 관계에만 마음을 열던 아이가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담한 글과 차분하고 절제된 그림으로 아울렀다. 아이의 내면 변화를 묘사한 부분이 특히 탁월한 이 작품은 가족의 외형적인 형태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고 나눔과 공존을 베풀어야만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가족의 의미까지도 깨달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 요즘의 가족의 해체 또는 위기를 경고하는 이 시대에 정말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 책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앤서니 브라운의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특별한 손님, 그다음 돼지책, 동물원, 고릴라, 우리 형,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가족의 이야기를 가족을 소재로 한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